앞에 소방관이 경찰을 뭐하는 새끼야 이거?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검사님? 그게 검사님이 아니면 어머님인가 보네요. 딱 일주일만 빌립시다. 일어나셨네? 지금 상황이 제가 검사인 거죠. 안녕하세요. 저 젠틀맨 연출을 맡은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젠틀맨에서 김화진 역할을 연기한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승준 검사님. 네, 안녕하세요. 젠틀맨에서 권도훈 역할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젠틀맨에서 지현수 역을 맡은 주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가 톤앤매너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의 판타지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캐릭터가 극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그 변화하는 모습들이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일상적으로 좀 땅에 붙일 수 있을까를 감독님과 초기 단계부터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으로 마치 뭐랄까 어떤 거대 권력에 사실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잡기 위해서 나쁜 놈을 그 캐릭터를 우리 옆에 있는 또는 우리 근처에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는 빌런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여겼던 게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여야겠다. 중간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또 무너짐으로 해서 그 통쾌함이 더 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제 상의했던 게 의상과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펜션의 그 세트장 있잖아요. 밀림처럼 꾸민 그게 권도훈을 한 30% 이상 보여주지 않았을까 캐릭터를 그런 점에 중점을 뒀습니다. 예. 네, 저는 화진이를 연기하면서 일단 화진이가 왜 이렇게까지 권도훈이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일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공감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연수와 권도훈과의 어떤 그 같이 대립을 해야 하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최대한 잘 맞추는 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면서 우선 그 주인공의 그 따라가는 관객의 입장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장르적으로 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면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을 초반부에 좀 확실하게 관객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나 뭐 대사나 혹은 뭐 연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반까지만 잘 따라오시면 중후반 또 막판까지 잘 영화를 즐기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초반 시나리오와 연출 작업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쓸 때의 느낌은 사실 뭐 레퍼런스가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 주변에서도 어떤 영화냐고 물어보면 약간 저도 계속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좀 이미지들을 먼저 채용을 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제목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는 건데 젠틀맨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조금은 이미지적으로 좀 되게 낡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흥가 뒷골목에 있을 법한 양복집이나 혹은 유흥가 뒷골목에 있을 법한 혹은 술집이나 약간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고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약간 사연 많을 것 같은 남자의 이미지에서 처음에 이 영화가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의 뒤를 쫓으면서 그 남자를 조금 관객의 입장에서
좀 제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난 이런 사람을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조금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거기 말고는, 그거 말고는 특별히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범죄물, 그런데 좀 조금은 다른 느낌? 좀 어디선가는 좀 보지 못할 느낌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으로 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지윤 선배님과의 그 호흡을 떠올려 보면 일단 첫 촬영 때 저는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떨렸었는데 선배님의 연기를 보면서 되게 엄청 릴렉스 되어 있다? 굉장히 편안해 보이신다라는 인상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아서 내가 좀 많이 조금 저는 엄청 긴장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첫 촬영 때 그래서 정말 현수 시나리오 속의 현수랑 너무 그냥 일치한다라고 딱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땐 이제 선배님께서는 이 전체를 다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연기를 계속 하면서요. 저는 제 장면 위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어떤 그 상태였던 것 같은데 선배님 전체를 보고 이 씬에서는 이 정도로 가는 거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훈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엄청 자주 붙는 장면은 사실 있진 않았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호흡을 많이 맞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되게 사실 제가 대립을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도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그 씬, 권도훈과 대립하는 화진이의 씬을 되게 잘 재밌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네. 혼자 하는 신이 많았고요. 최성훈 배우랑 딱 현장에서 2번 만났고 주지훈 배우랑 딱 1번 만났는데 우리 최성훈 배우는 이제 워낙 괴물 신인이라는 그 별명이 있어가지고 잘 하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저랑 이제 붙으니까 제가 이제 좀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먹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농담이고 워낙 잘하는 배우니까 그때 하면서 역시 그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주지훈 배우랑은 그 제 펜션에서 딱 1번 하는데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얘 왜 이렇게 연기를 대충 하지?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똑같이 생각했네. 아무튼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구나. 지훈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역시 좀 큰 배우라는 거를 킹덤 큰 배우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성은이는 뭐 시동 때 봤고 그 이상의 정보가 잘 없었는데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우직하고 이렇게 굳건하게 쭉 뻗어가는 캐릭터라고 저 대본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만났는데 첫날, 둘째 날쯤 하고 제가 감독님은 아니지만 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뭐랄까 잔기교 없이 어떤 눈에 어떤 욕심 없이 그냥 딱 그 캐릭터로 딱 이렇게 앉아있는 저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고 느낌이 있다 뭐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성형은 워낙에 개인적으로 저희끼리 워낙에 친하고 그래서 제가 하면 바로 팍이 나오는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편했어요. 이렇게 좀 긴 씬을 같이 대사를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뭐랄까요 그 편집되신 걸 보신 거겠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찍을 때는 서로 뭐 예를 들면 눈이 마주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 3, 4초 정도를 쳐다보자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동작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랄까 그 공기가 참 이 기류가 잘 섞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두 분께. 누가 이 판을 짰을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 그림이.
그렇죠. 신사답게요. 젠틀하게 갈 수 있잖아요. 젠틀맨이라는 그 제목은, 그러니까 젠틀맨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주는 의미가 조금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그 느낌과 조금 뭐 일맥상통한지 안 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좀 복합적인 느낌의 제목을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반어적인 느낌, 그리고 영화를 처음 볼 때와 그리고 영화를 그러니까 딱 맞닥뜨릴 때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느낄 때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의 제목인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딱 볼 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뭐 킹스맨이나 이런 어떤 기시감이 드는 제목처럼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영화를 보고 나시면 이 제목이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 제목을 지었고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한 느낌. 그리고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윙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현장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감사의 말을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현장 모두가 그 윙이 연기할 때 연기가 컷이 끝나면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치고 연기를 들어가기 전에도 전혀 조바심 없이 연기를 봤고요. 이렇게 뭐 하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은 강아지를 워낙에 제가 평소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많이 키워서 강아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제가 영화에 또 강아지가 나오면 또 좋아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젠틀맨 하면 킹스맨이 떠오르시는 게, 저는 가이리치의 똑같은 젠틀맨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다르니까. 그리고 윙, 아까 감독님께서 왜 존댓말 하셨냐면 윙옹께서 이제 사람 나이로 치면 저희보다 연배가 위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존댓말 써드리고 간식도 두 손으로 드리고, 또 윙옹이 계셔서 이렇게 동물 아기들이 나오는 촬영은 항상 무섭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천재견이셔서 촬영이 일찍 끝났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무슨 어떤 씬에 이제 그 윙이 선행하고 제가 이제 뒤따르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뭐 천천히 가죠, 중간 빠르기로 가죠, 빨리 가죠를 다 알아듣고 가능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아는 건지 되게 정확한 포인트에 딱 이 뭐랄까 현수의 감정을 이 친구가 대신 보여줄 수 있게 딱 카메라 정면을 보거나 좀 웃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거를 정말 귀신처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이크 잡은 김에 뭐. 근데 성함이 관객이신 기자님이신 거죠? 네, 관객인 기자입니다. 그쵸? 질문이 너무 날카로우셔서. 저는 뭐 얼굴에 그 강아지용 추루가 있더라고요. 고양이들 먹는 추루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바르자고 해서 좀 심히 당황스러웠지만 촬영에서 어쩔 수 없이 수차례 연지원지 찍어 바르듯이 발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촬영에서 애로사항은 별로 없었고, 우리 윙옹께서도 잘해주셨고, 저도 뭐 강아지가 익숙하니까 워낙에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네, 맞아요. 좀 어떤 히어로물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랄까요, 좀 조심스러운데, 혹시나 이게 히어로물처럼은 안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다만 그 정서 이제 어느 정도 촬영을 마치고 난 상태여서 합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김 감독님도 저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이제 원래 대본대로 있는 걸 하고, 감독님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한 번에 오케이 된 건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현장으로 뛰어오셨어요. 선배님 너무 좋다고.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남이 해줘야 돼요. 니들 없었잖아. 그래도 나는 얘기는 아니,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훌륭하게 원테이크에 오케이가 나셔서 감독님 막 뛰어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도 그때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 현장 편집을 다음날 감독님이 흥분해서 저한테 막 보여주셨어요. 네.
아무튼 그 여기서 꼬시는 게 연기가 아니더라고요. 주지훈 배우는. 네, 너무 잘 봤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그때 감독님이 이렇게 자리를 자유롭게 펼쳐주셔서 제가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제가 작품을 고른다기보다는요, 사실 시동도 그렇고 안나라도 그렇고 다 그냥 제가 오디션을 보고 이제 저를 뽑아주셨던 분들과 작업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어떤 변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품을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화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연기해왔던 캐릭터들 중에 가장 저의 어떤 그냥 외적인 어떤 행동들은 좀 비슷한 행동들이 많았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은 물론 어려운 지점도 있었지만 다가가기 쉬웠던 지점도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작업을 할 때 물론 엄청 그런 지점이 되게 큰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 차이도 훨씬 되게 나이도 어린 편이고 그리고 경험도 선배님들에 비해서 많이 없어서 근데 또 역할은 대립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그냥 좀 남자분들이 좀 편한 것도 좀 솔직하게 있기도 하고 제가 자라왔던 환경에 남자분들이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되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게 걱정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현장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런 어떤 마음이 또 편한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월하게 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독이 레퍼런스로 주신 거겠죠. 근데 어떤 중요한 씬이나 어떤 그 비트가 있어야 되는 상황들에서는 음악 제목을 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그게 명시가 돼 있으면 그 음악을 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는 제가 감독님들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로 영화라는 것의 어떤 장르별로 또 각 영화의 톤 앤 매너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어서 되게 그 감독님의 시선 또 나는 이 영화를 어떻게 그릴 것이다, 어떤 무드로 그릴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명확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올 때 정보가 다 오거든요. 제작비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감독님이 이런 식의 무드로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어 가시면 충분히 재밌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거를 제가 전체 배우를 대변할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가 그걸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서 감독님을 수없이 만났고 뭐 그냥 계속 만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뭐 예를 들면 콘티 작업하는 곳에도 같이 가서 전체 콘티도 같이 한번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 콘티 작가님 작업하시는 거 옆에 앉아서 구경도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변화의 포인트들을 뭐랄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로 짚어드리면 기사 쓰시기 좋을 텐데 어떤 그 무드, 공기로 체감을 할 수 있게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참 많은 대화를.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 촬영 전날, 또 촬영 중간에도, 또 촬영이 끝나고도 그날에 가진 느낌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 다음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대화를 엄청 많이 나눠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객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아직 개봉 못한 작품도 있고 제가 영화로는 한 4년여 만에 이렇게 만나 뵙는데 기자분들이랑 이렇게 비록 며칠 전에 뭐 작게 하긴 했지만 되게 진심으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오는데 와주셔서 늘 감사했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겠고요.
미끄럽습니다. 네. 제가 본 만큼 뭐 기자분들도 그렇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글 써주시고 오늘 궂은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눈도 많이 오는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화를 배우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저희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현수는 왜 끝까지 강승준 검사인 척을 했을까? 딱 일주일만 빌립시다. 아저씨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에요? 일어나셨네. 지금 상황이 제가 검사인 거죠. 머리에 좀 충격이 있으세요. 그쪽에 검사님이 아니면 범인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강승준 검사님. 하기로 했지. 누가 이 판을 짰을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 그림이. 처음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신사답게요. 젠틀하게 갈 수 있잖아요.